나는 10대의 절반을 피아노 음악 공부만 하고 지냈다. 미국 어학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지만 장기간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아노 교수님이 반대를 하여 동생이 미국 랭귀지 익스체인지하러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미국에 다녀와서도 동생은 일본에도 가고 동아리 활동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지만 나는 오로지 학교, 연습실, 레슨만이 내 인생에 존재했었다. 아빠는 나의 이런 모습을 못마땅해 하셨다. 피아노로 성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다양한 경험을 하길 원하셨던 아빠여서 내가 미국을 포기하고 피아노를 선택한 것을 두고두고 아쉽다고 이야기하셨다. 아무튼 그렇게 음대에 들어가서 평범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던 도중 세상에 더 먼저 큰 눈을 뜨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던 동생이 자신의 선배가 추천해줬다면서 내게 해외 단기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기회를 통해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 현 보건가족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던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보기로 했다. 이왕 지원하는 거 평소에 가보기 힘든 나라들을 1순위로 지원하자 싶어 1순위를 인도로 썼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 인도는 이런 팀을 통해서나 갈 수 있는 곳이라 느껴졌고, 개인으로 가보기에는 내게는 너무나도 미지의 세계라고 느껴졌다. 3지망까지 쓰는 것이었는데 2, 3지망은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1지망에 인도를 썼다는 것만 기억이 난다. 내 동생은 글을 너무나도 잘 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합격할 것 같았지만 나는 이런 경험이 거의 처음인지라 나의 자기소개서가 어필이 될지 확신이 없었다. 지원서를 내긴 했지만 동생은 되고 나는 안 되는 끔찍한 상황들을 미리 예상하고 마음으로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다. 그러다 결과가 나왔다. 나는 1지망이었던 인도팀에 합격하였고 동생 역시 1지망의 인도였던가? 아무튼 인도처럼 가기 어려운 나라를 적었지만 동생은 아쉽게도 2지망인가 3지망으로 썼던 중국 영길지방에 가는 팀으로 합격이 되었다. 아무튼 되긴 됐구나 싶었고, 내 전공이 봉사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피아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뽑아준 이유가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였다. 아빠는 우리의 합격을 축하하며 나와 동생의 활동비를 흔쾌히 내주셨다. 아빠가 무척 기뻐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자기 돈을 스스로 모아서 활동비를 냈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구나 싶어 놀랐던 기억도 난다. 생각해보면 나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목돈을 모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은 없고 부모님께서는 대학생 때까지도 우리에게 용돈을 주셨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의 지원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무척 감사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말이다. 합격자들을 위한 모임에 가보니 대부분의 단원들이 사회복지학과, 국제관계학과, 의대 이런 과들이었다. 하지만 해외 단기 봉사라는 것이 그렇듯 현지에 가게 되면 벽화칠하기, 미술활동, 공연을 하는 팀들이 대다수로 단기간 동안 하는 활동에는 제약이 따라 사실상 어떤 전공이라 하더라도 모든 활동에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후 수많은 단기팀들을 직접 인솔도 해봤는데 대다수의 단기팀들의 활동이 벽화칠하기, 미술활동, 공연 이 세 가지로 어쩜 그렇게 다 일괄적이던지. 아무튼 해외 단기봉사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틀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우리가 활동했던 지역은 인도 콜카타에서도 한 3시간여를 더 들어가야 나오는 한 웨스트벵갈의 어느 시골 동네였다. 쉬스라는 현지의 NGO가 동네의 중심으로서 마을의 교육과 보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핵심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말라리아와 결핵, 안과 치료였다. 한국의 한 NGO가 이곳과 연결이 되어 장단기 봉사자들을 이곳에 파견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2명의 남녀 장기 봉사자들이 우리의 봉사기간 동안 우리의 활동을 서포트해 주었다. 인도 콜카타 공항에는 자정쯤에 도착했다. 가죽이 아닌 청쿠션 재질로 된 인도 특유의 봉고 버스를 타고 2-3시간여를 달려 새벽 3시 정도의 숙소에 도착. 우리가 묵은 곳은 인도 기숙학교 아이들이 묵는 기숙사였다. 밤이 늦어 인도 풍경도 안 보이고 봉고버스를 타고 오는 중에도 정신없이 졸면서 잠만 잤던 터라
인도 풍경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 그러고는 새벽 5시쯤 이국적인 소리가 창밖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다. 그것은 바로 무슬림들이 아침 기도하는 소리인 아잔이었다. 그러고는 창밖을 열어보니 이와 같은 풍경을 마주하게 됐는데 이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많은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아련하고도 멋진 경치에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그렇다. 그 순간 나는 인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인도의 웨스트 벵갈 지역이 겨울철 이렇게 아침 안개가 자욱한 것이 특징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게 인도의 첫인상은 이렇게 안개 자욱하고 차가운 아침 공기였다. 이 아련한 느낌을 절대 잊지 못한다. 이런 풍경 사이로 나이든 할아버지가 뜨개 모자와 목도리로 꽁꽁 동여맨 채 긴 다리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지나가는 장면, 인도 여성들이 두 빠따로 머리와 상반신을 돌돌 싸매고 있는 장면은 절대 잊지 못하는 인도의 첫인상이다. 활동 중에는 항상 우리 팀이 타고 다니던 인도 봉고버스 안에 멈춰진 시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인도 봉고버스에 멈춰진 시계. 10시 10분이었던가? 10시 40분이었던가? 11시 10분 전이었던가? 안타깝게도 시계를 찍은 사진은 남아있지 않고 벌써 기억 속 시간이 몇 시였는지도 희미하지만 그 시계를 보며 이용식이라는 친구와 공감하며 나눴던 이야기는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당시 인도의 풍경과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 멈춰진 시계처럼 인도의 시간이 이 순수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 좋겠다고 용식이와 대화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 팀원들은 인도 활동 내내 대체로 다 건강하고 인도 음식도 매우 잘 먹고 인도를 매우 좋아했다. 팀원들이 다 전체적으로 인도에 대한 아무런 편견 없이 인도를 흡수하듯 받아들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팀원들을 전체적으로 다 잘 뽑은 듯하다.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단기 봉사팀을 만나보니 현지 음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밥도 잘 못 먹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먹어본 인도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느꼈다. 우리 팀원들도 모두 인도 음식을 너무나도 잘 먹었다. 처음 와본 인도에서 인도의 풍경들과 음식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걸 보니 나에게 만약 전생이 있다면 내게 인도가 고향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인도는 내게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인도에 다녀와서는 이들의 빈곤에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됐을까 하는 회의감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인도로 다시 장기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었지만 새삼 사진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점은 함께 신나게 놀고 무언가를 오리고 붙이고 색칠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공연하는 이 모든 행위가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좋은 추억과 기억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우리의 활동이 그리 의미가 없진 않았겠구나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원 1명을 해외로 파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빈곤국 한 가정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크나큰 비용이라는 점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다. 역시 지나고 나니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이 진리다. 사진들을 바라보니 그 순간의 모든 생각과 느낌들, 감상들이 다 떠오른다. 신기하게도. 팀원들이 그립기도 하고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다. 좋은 추억을 한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홈스테이 경험을 함께 했다며 활동 이후 거의 1년이 흐른 시점에도 용식이와 문자하고 통화하던 생각도 새록새록 난다. 홈스테이 식구들에게 뭐라도 또 선물을 보내고 싶다면서 홈스테이 식구들 인도 주소로 1년 정도 후에 무언가 선물을 모아서 보내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나는 인도와의 첫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이후 인도는 내 마음속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이었다. EBS 세계 테마기행에서 유성룡 생활여행자가 인도 다질링을 여행하는 편이 있었는데 다질링까지 올라가는 토이 트레인을 타고 현지인들 사이에 앉은 유성룡이 어떤 인도 노래를 흥얼거리자 현지인들이 함께 좋아하던 그 장면은 나에게 강렬하게 인도에 대한 불을 또 한 번 지폈다. 반드시 나는 인도에 다시 가서 유성룡 씨가 불렀던 저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인도인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했는데 1년 후 나는 진짜로 인도 다질링에 가서 유성룡이 불렀던 저 노래를 현지인들에게 물어서 그 노래가 샤룩칸 주연의 영화 깔호나호의 테마곡인 깔호나호라는 것을 직접 알아냈을 때의 그 쾌감, 그 비현실감,
정말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런 순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렇게 인도에서 체험했다. 이렇게 시작된 인도와의 인연은 2025년 현재까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 생각해보면 어쩔 땐 내게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정말 질린다고 생각되던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인도가 너무나도 좋다. 평생 인도를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싶을 정도로 인도가 너무너무 좋다. 2020년 글로벌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유튜브 시장이 활성화되자 조회수가 곧 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그로성 영상들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다. 그 수많은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인도는 사기꾼의 나라라는 썸네일과 영상이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영상의 어그로와 조회수를 위해 일부러 사기를 당하기 위해 인도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다. 심지어 인도 입국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사기도 일어나지 않자 왜 나는 사기 안 당하지? 하면서 당황해하는 유튜버까지 있었다. 사실 인도행에 대한 불은 유튜버 빠니보틀이 지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유튜버가 인도에서 찍은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서 소위 떡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 여행 유튜버가 인도에서 떡상을 했으니 인도 가서 영상을 찍으면 나도 떡상을 할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많이 작동된 듯 싶었다. 하지만 이렇게 헤이스피치로 자신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 자체가 현재 국민의식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고 한국에는 인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며 인도와의 외교 경제 정책을 시원하게 추진해 나가는 인도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한 예로 박근혜 정부 때 인도 모디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지만 당시 한국 미디어에는 이 사실이 신문 전면에 실리기는커녕 두세 쪽 뒤에 조그맣게 실려 모디 총리가 다녀간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것이 바로 인도를 바라보는 한국의 외교 시각이자 현실이었다. 이런 대외적인 일들과 수출입 관련하여 한국의 차별적인 외교가 이어지자 인도에서도 수출입은 물론 한국인의 출입국을 대대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위 보복 외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인도를 드나들었던 교민들이라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2019년부터는 기아가 인도에 공장을 가동하면서부터 그나마 한인들에 대한 인도 정부의 예우가 조금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한국의 인도 연구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인도에 대한 연구를 기피하여 인도 땅에서 꽤 단단하게 터전을 잡고 인도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인은 한국에서 하던 거 인도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전혀 없이 아니란 마음으로 한국식 사고를 그대로 인도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아직도 커뮤니티 게시글들 중에는 인도에서 땡땡 사업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도 인도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생각도 난다. 인도 시장을 연구하지도 않고 무작정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아이템을 먼저 들이미는 아니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싶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나마 요즘 K문화가 오징어 게임, K팝 등으로 상승세라서 그나마 한국인들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나아진 인식만으로 국제 외교, 경제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한국, 인도 간의 외교, 경제 관계는 분명 재고되어야 하고 기아가 인도에서 선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발판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탄탄히 할 대내적 인도 전문가 인재들이 절실하다. 아까 오전에도 대한민국 경제 1위 유튜버라는 분이 인도인 출신 영국 총리에 대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이라는 발언을 하여 이에 대한 비판글을 쓴 바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도 사람에 대한 비하 편견 발언이었다. 이게 아직도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현실이구나 싶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내가 2015년 인도에 다시 갈 때 결심하고 다짐한 것이 있다. 나는 한국과 인도를 잇는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일들도 있었고 성과가 있었던 것도 있었다. 하지만 시급하게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인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견, 인식, 차별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먼저 경험하고 먼저 알게 된 자의 나눔과 교육, 때론 공신력 있는 발언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캄보디아 NGO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돕기보다는 그 나라의 엘리트 한 사람을 계몽시켜서 전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게 훨씬 빠른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경험을 통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캄보디아에서 일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위와 같이 자꾸 인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특정 나라나 인종, 문화에 대해서 차별적 혐오적 발언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의 의식과 생각은 그 공신력 있는 사람의 사고를 쏙쏙 흡수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공신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많은 의미와 비중을 두는 한국 사람의 특성상 더욱 그렇다는 생각을 한다. 이래서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다. 글을 쓰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경험한 인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인도는 그런 나라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의 글을 통해서, 나의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못 알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것, 편향된 정보에 대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되 그것만이 인도의 다가 아니라는 점들을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나눔으로써 하나하나 알리는 것이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작은 변화의 싹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다. 사실 블로그 글을 최근 몇 년간 많이 못 써서 그랬지 이미 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긴 했다. 아직 소수가 시청하고는 있지만 내 영상이 매우 유용하고 좋다는 피드백들도 많이 받았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영상들을 떡상시켜줄 날이 언젠가 있겠지. 떡상하지 않더라도 한 명, 두 명에게라도 인도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아주고 다양한 인도의 모습에 대해서 알릴 수 있다면 이미 그로써 작아 보이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다. 자아자찬은 아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글이 잘 안 써지는데 이 글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인도와의 첫 인연에 대한 글을 쓰려다가 생각이 여기까지 왔다. 첫 인연 딱 거기까지 글을 쓰려다가 아까 경제 유튜버 영상을 보면서 열이 받았다. 잘못된 건 절대 못 참는다. 사람들은 왜 자꾸 남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하면서 자꾸 편을 만들고 갈라치기를 할까? 단일 민족에, 단일 언어에, 섬나라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대한민국 사람들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다르면 틀린 것, 다르면 잘못된 것, 하나의 의견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 남의 불행을 보고 나를 위안 삼는 것, 그런 속성들 때문에 인도라는 나라를 하염없이 그렇게 낮잡아보고 비판하고 그러지는 않나 싶다. 한편으로는 나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욕해도 그 말을 들어는 줄지언정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 편인데 대한민국에는 인도에 가보지도 않고 인도가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들이 너무나도 많다. 경험이나 해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면 또 몰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듣기만 한 내용을 가지고 과장하고 확대하여 선동하는 행위는 인도에 관련돼서만이 아니라 그런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정말 너무너무 싫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고 지양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아참, 나의 인도와의 첫 인연 이야기 중이었지. 어떻게 보면 위에서 한 싫은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인도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인도와의 인연이 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내 남은 인생 동안 인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인도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그 알게 되고 사랑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싶다.